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한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제2장 한자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이 한자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훈민정음이란 말로 쓰죠.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걸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한글. 큰 글이죠. 그래서 이제 한글은 이제 보통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것은 22쪽에 보면 나와. 22쪽에 한자의 획과 부수라고 나오죠. 1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1번에 한자의 획, 그다음에 획순, 그다음에 획수, 그다음에 필순이죠. 필순. 그래서 이 한자의 요 획과 요 획수, 요것이 이제 뭡니까? 자전을 찾는 데 중요한 거, 자전. 우편이라고도 이제 보통 그러죠. 찾는데 중요하다. 그러면 이 획순과 획순과 필순 이게 있죠? 요 획순과 필순은 언제? 서예. 서예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붓글씨죠. 붓글씨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획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걸 삐치느냐, 또 가로획이냐, 세로획이냐 이런 거죠. 글자들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옆으로 가느냐, 세로로 가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치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를 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 획이 정해지면 어떤 순서로 쓸 것이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획순이죠. 획을 어떤 식으로, 뭐 물 숫자를 쓰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 순서대로 이제 왼쪽으로 쓰는지 오른쪽으로 쓰는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이제 획순이라고 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획순의 대원칙은 첫째 위에서 아래로 쓰면 여기 밑줄 좀 치세요. 둘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 원칙이 우선이고 둘째 원칙이 다입니다. 이게 이제 획순의 법칙이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획수 하나의 글자가 몇 개의 획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획수예요. 획의 숫자는 뜻이죠. 획수니까. 자, 그게 이제 23페이지에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면 끝에 있죠. 하나의 글자가 몇 개 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리키는지를 획수다 이런 말 나왔죠. 그걸 이제 획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수냐, 이게 이제 부수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위에서 말한 획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글씨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필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붓글씨를 쓰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필순이니까.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한자의 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부수. 부수가 있어요. 어떤 그 부수로 이제 이루어졌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자, 26페이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자, 26페이지를 보면 부수의 종류라고 나올 거예요. 부수의 종류. 종류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부수. 이 부수는 이제 뭐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 부수.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부수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부수인데 이 부수는 그럼 왜 부수가 있느냐? 이건 바로 이제 글자를 분류하여서 필기하세요. 배열하기 위한 목록이다. 그래서 이제 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왼쪽 옆, 그 가로에 썼죠. 변이라고 썼어요. 변. 가변자인데 왼쪽에 이제 부수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인데 부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사람인. 그 다음에 원래 뭡니까? 마음 심자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부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물 숫자가 이렇게 쓰는데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개견자가 또 이렇게 쓰는데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붓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 보면 신이죠, 신. 세 번째 줄 보세요. 27쪽에 믿을 신자죠. 사람의 말을 믿어라. 그 다음에 갈왕자죠. 갈왕자. 이거는 갈왕자.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거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뭡니까? 제주 기자죠. 제주 기자. 이 손 숫자가 있는 거는 제주 기자예요. 기술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인 거, 이거는 이제 기름 유자죠. 기름 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뭡니까? 개구자예요. 개구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숲을 임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 신자. 그다음에 이거는 붉을 홍자죠. 붉을 홍. 이런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 옆에 이걸 이제 방이라고 해요. 방.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칼도자. 원래는 이제 칼도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붓으로. 그 다음에 창과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하품흠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뭐 보일견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일견. 이게 물론 이제 보다는 뜻도 있지만 보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피동의 의미로 쓰이죠. 이런 경우는 칠복자죠. 칠복자. 그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줄에 있죠. 머리혈자예요. 머리혈.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네 번째 줄, 2번에 네 번째 줄 하면 이게 나자죠. 나자. 나아. 그 다음에 가르칠 교.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래 가짜죠. 이렇게 쓰는 거. 노래 가. 그 다음에 친할 친. 자, 뜻을 모르면 쓰세요. 음과 뜻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뭡니까? 나라방.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뭐예요? 머리두자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음과 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른쪽에 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머리두자죠. 머리두자. 3번은 머리두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은 머리 부분, 윗부분에 이제 머리 두니까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돼지의 밑, 집면, 매산, 대나무죽, 풀초, 그물망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또 비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머리에 이제 부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글자 나오죠. 이렇게 쓰면 뭐예요? 서울경, 경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편안한 안자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너질 풍자예요. 무너질 풍.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천붕이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답한다, 대답한다 할 때 이거 쓰죠. 그 다음에 죄죠, 죄아벌 할 때. 죄. 그 다음에 꼬다자. 이건 아실 거고, 구름 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위쪽에 이렇게 부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나무 족자. 이렇게. 위에 부스가 있다. 이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까요? 이건 이제 4번은 발이죠, 발.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화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개패자죠. 조개패. 이 조개패지만 이건 이제 화폐와 관련된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옛날에는 이 조개가 화폐 단위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그릇 명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랫부분에 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28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뭐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만 보면 이런 거 이제 이 성 끝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이룰 성자인데 이럴 때는 이제 담을 성자죠. 그릇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재화할 때 돈, 화자죠, 화자. 돈이에요. 이게 돈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있는 거고, 다섯 번째가 몸이죠. 몸은 이제 그래서 문자 이것도 하나의 몸이죠. 그다음에 나라 국자 큰 입구 몸이라고 그래요. 입 벌릴 감, 뭐 상자방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이죠, 몸.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그 밑에 나오죠. 자,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까 무슨 문이에요? 들을 문. 이거는 나라국. 그다음에 흉할 흉자예요. 흉할 흉자. 흉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자죠.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이제 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몸이죠. 또 이 전체 큰 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몸이죠. 여기는 이 부분이 몸이겠죠.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모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모. 자, 어모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은폐, 엄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 가슴 엄자, 주검 시자. 이 주검이란 건 시체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글자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다 이제 그 어모 글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면 있죠. 이 글자는 뭡니까? 근원 원자죠. 이 글자는 지목자죠. 그다음에 이 글자는 뜰 정자죠. 뜰 정. 그다음에 이 글자는 병이죠. 병. 병에 걸렸다 할 때. 이 글자는 호랑이 호자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받침은 이제 보통 이제 5번에, 7번에 받침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주로 이제 책받침 같은 이런 글자죠. 책받침. 8번은 자기 부스인데 거기 가려놓고 제 부스라고 써주세요. 부스가 다시 그 부스가 글자 자체가 부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일, 설립, 힘력, 흑토, 큰대, 소우 이런 것들이죠. 이 자체가 글자이면서 부스다. 이걸 이제 제 부스라고 이야기하고요. 29페이지. 자, 주요 부스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람 인자가 나오죠. 29쪽에.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 이런 데서 허리를 완전히 굽혀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나오죠.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양을 옆에서 본 글자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믿을신, 어질인, 뭐 맡길임, 그다음에 가출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부수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되고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뭔가 이제 지위를 맡기는 거죠. 지위를 맡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출구자죠 이게. 그다음에 밑에 불화자 있죠. 불화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쓴다고. 정목점 4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불화자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불꽃점이에요. 타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연기 연자, 이 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원래 여기서 이제 그럴 연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불탈연이 불탈연, 불태운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면 개 몸이죠. 몸을 불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에서 나온 거죠. 열자는 이제 세찰 열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불화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물숫자는 이게 이제 왼쪽이 이렇게 생긴 부수죠.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물가 정이죠. 이게 이제 이게 음이잖아요. 이게 정이니까. 그다음에 물가 이제 하자인데 원래는 간데 이 가 발음을 이제 하자로 쓰는 거죠. 그것도 다 형성 문자입니다. 형성 문자는 음 부분과 뜻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을 형성 문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따뜻한 온자 있죠. 이렇게 쓰이는 거. 그 따뜻한 온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따뜻한 온자거든요. 이렇게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뜰부자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도 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물과 관련된 그런 부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심자가 이제 있는데 이 마음 심자는 원래 이제 이런 심장의 어떤 모습, 이제 심장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심자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심자를 붓으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심자의 붓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기육자가 나오는데 이 고기육자는 이제 원래 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육달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의 의미도 있지만 고기의 뜻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밥통이 팔뚝비 있고 그 밑에 살찔 비자 있죠. 살찔 비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몸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비자고. 창자 창자. 창자 장자. 창자 장자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하다. 이 파리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수척하다 뜻이에요. 수척하다. 수척할 숫자죠. 여기 이제 숫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지자 이렇게 이것도 몸이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항문을 나타낸 항자죠. 이게 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보일시가 그 밑에 있는데 이 보일시자가 보일시자는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게 제기예요. 제기. 요게 제기. 제사를 지내는. 여기 위에 이제 어떤 소 같은 거 이제 그 살아있는 소를 이제 베는 거죠. 그럼 피가 여기서 이 소를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소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피가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일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시자는 신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어떤 신을 의미한다. 영어로 가시죠.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가 돼 있는 게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그 시에 제사 지낼 여기 보면 제사 지낼 사, 그다음에 귀신 신, 그다음에 제사 지낼 제, 그다음에 복복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부수가 다 귀신과 관련돼 있는 신과 관련된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드자가 있죠. 그 밑에 오드자. 이 오드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면 가사할 때 사자 있죠. 주로 이제 스님이 입는 옷이죠. 찌질열. 여기도 오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적삼할 때 삼자 있죠. 적삼. 이렇게 보는 거. 적삼할 때 삼자가 이제 여기 이제 터럭을 나타낸 삼자인데 뭐 색깔, 모양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적삼할 때 이 삼자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수, 소매를 나타낼 때는 이 소매수로 이 글자는 원래 이제 말미암을 유자인데 요게 이제 이 수로 익히는 거죠. 의미.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오드자가 들어갔고 이 과일 과자, 열매 과자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원래는 관데 이걸 나라고 있는 거죠. 벌거숭이 나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옷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님이 입는 옷, 그런 것들, 가사사, 찌질열, 옷을 찢는다는 뜻이겠죠. 적삼삼, 적삼도 옷이죠. 소매도 옷이죠. 벌거숭이다. 이때는 이제 옷을 다 벗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거겠죠. 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31쪽에 이제 손톱주자. 이 손톱주자는 이제 손톱을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손톱을 잡고 이 손톱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잡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관련된 글자를 보면 다툴쟁자가 있죠. 다툴쟁. 할위. 이 모양이 다 손톱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풀초. 풀초인데 이제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버섯균. 이때는 버섯균이고요. 쓸고. 그 다음에 거칠황. 이런 거 다 풀이 있죠. 풀은 거칠고 풀은 쓰고 이 풀에 이제 에서 버섯이 나는 거죠. 자, 개견자가 이렇게 쓰죠. 개견자. 이 개견이 이제 그 개가 앉아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본 모양인데 이게 붓으로 쓸 때는 뭐예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때 보면 범할펌 하면 이렇게 쓴다. 범할펌. 그다음에 길들이 랍은 이렇게 쓴다. 그다음에 일이랑은 이렇게 쓴다. 랑.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칼도자죠. 칼도자는 이제 이건데 이렇게 쓰는 거죠. 붓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갈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건 이 도하고 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한쪽 날만 쓰는 칼이죠. 이 검이라는 것은 양쪽 날을 쓰는 것이 검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2쪽을 가면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법칙을 나타내는 직자 있죠. 32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법칙. 이것도 이제 법칙은 딱 칼로 정해진 거다는 거죠. 헤어질 별, 칼로 딱 끊었듯이 헤어진다는 거겠죠. 칼, 검, 양쪽을 쓰는 칼이라고 그랬죠. 검, 그을, 핵, 이것도 뭡니까? 칼로 딱 이렇게 하듯이 긋는다는 거겠죠. 핵이죠. 자, 늙을 노자가 이제 이것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진 모습 이런 글자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터럭, 사람, 비수. 그래서 이제 이걸 회의자로 보기도 한다는 건데 하여튼 늙는다는 의미고 늙어서 이제 지팡이 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밑줄 있어요. 늙다, 익숙하다, 노련하다, 오래되다, 부모, 늙은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노자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고할 고인데 이 상고는 고찰한다는 뜻이에요. 고찰할 고. 사람자, 늙을 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고요. 이 길장자는 이제 원래 거기도 첫째 줄 밑줄 써요. 길다, 오랜 우두머리, 나아가다, 잘하다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긴 노인이 지팡이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 부분이 머리털이 막 이렇게 나 있는 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의 위치에 쓰여서 이제 이런 그 글자로 쓰이는 게 이제 두루두루라는 뜻이죠. 비, 상투, 개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건데 뭐 이것들은 이제 뭐 글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글자의 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르프과 언덕부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 나라를 나타내는 이 나라 국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 이 병부절 이게 합쳐진 것이 고을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을은 이제 나라의 이런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 글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라 방자. 이 부스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면. 산의 랑자. 여기도 보면 이 오른쪽에 있죠. 서울 도자. 자,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있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두렁, 논두렁, 밭두렁이죠. 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언덕 아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뭡니까? 질그릇 도자죠. 질그릇.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이런 등등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3쪽으로 넘어가면 7복자가 있어요. 7복자. 33페이지도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7복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 쓰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점칠복자죠. 그러니까 이 점칠복자는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그 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이는 안 계신 분이 있는데 점친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 당선이 되는지를.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또 우자가 있다는 거죠. 또 우자. 그러니까 이 또 우자는 손이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이 손으로 친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이 글자가 이제 붓으로 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꾸밀 문자입니다. 꾸밀 문. 그래서 그다음에 이 글자가 이제 오른쪽에 놓이면 이렇게 쓰는데 둥글월문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여기가 오른쪽이죠? 고칠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까닭고 또 이렇게 조개패자 이렇게 쓰면 깨뜨릴 패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물망자죠. 그물망은 이제
그물 모양을 의미하는 이 망의 간체자라고 나왔죠. 이 망이란 글자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 복잡한 글자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뭡니까 이제 좀 쉽게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XX 쓰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런 글자 어원이 뭐 그물나 관청서, 이 관청서자거든요. 뭐 재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위에 이런 게 있죠.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치 재벌. 내천자는 이제 이게 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고을주, 고을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집소자인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둥지 소자죠. 둥지. 알 낳는 둥지. 이런 소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이제 내천자가 이제 약간의 글자로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내천자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시험 걸을착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약간 책받침의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책받침의 글자로 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빠를 신, 이 빠를 신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넘을 유자, 넘을 유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책받침 있는 글자고 넘어가시면 손숫자가 있죠. 손숫자, 그 손숫자를 보시면 이게 이제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을 쫙 편 모습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형 글자, 모양을 본뜬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의 모양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또 우자인데 또 우자. 이게 원래 이제 또 우도 되고 막 오른손 우도 돼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마디촌자죠. 그러니까 이런 마디촌도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그다음에 이제 뭐 칠타 같은 경우는 여기 손수자가 있죠. 손수 때릴 타 해가지고 이렇게. 이 중국에서도 따 띠엔화 이러면 전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전화 한 통 때린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다음에 풀어낼 서자 푼다는 거고요. 뭐 이런 등등. 어루만질 문자는 그럴 문자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의미 되겠네요. 제주 기자 이렇게 손으로 제 손재주가 있다는 거죠. 버릴 사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자는 원래 이제 이 글자만 써도 이게 집사도 되고 버릴사도 돼요. 버릴사 둘 다 되는데 이 글자를 쓰면 더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목이 나오죠. 눈목. 그 눈목이라는 것은 이제 눈이죠. 사람의 눈의 모습 이렇게 눈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눈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견눈질할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똑바로 볼 정자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원래 이제 백성민자가 되는데 잠잘 면이죠. 그다음에 눈이 망했어요. 눈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봉사 맹자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뭐 우리가 이제 무리중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이제 쓰인 거고 원래는 이제 무리중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막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간체자로 요즘은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과 부스 관련된 부스에 이렇게 이제 계집녀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제 계집이라는 말은 원래 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내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요게 이제 요즘은 좀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제 종노. 이 종은 이제 여자 종을 가리키겠죠. 여자 종. 그다음 범알칸.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게 간이죠. 그러니까 이 간은 그냥 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범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자 셋이 모이면 간사해진다. 이렇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허망할 망자 같은 경우도 보면 여자가 망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써요. 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그 글자 한자죠. 그다음에 꾸밀장 예쁠 년 이런 것도 보면 요 장은 그냥 음으로 이제 쓴 거고 여성이 이제 있으니까 꾸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 글자도 예쁠 연자인데 요 글자가 여성이니까 예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쪽에 보면 아들자라고 나왔죠. 아들자. 이 아들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팔 벌리고 있는 모양을 나타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아이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후대로 올수록 그 뭡니까? 남자아이만 의미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받을 효자라고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글자는 원래 이제 본받다는 뜻도 있지만 효도할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부모님, 이게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거든요.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간 거죠. 아들이 그 늙은 부모를 업고 있다는 뜻입니다. 효도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벨 링자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들 자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날 링자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뵀으니까 낳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있을 존자. 그다음에 이건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자. 배운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그런 글자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들 자자가 들어가고요. 뼈 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발라낼 과자 이런 것이 합해졌다고 나왔죠. 그 고기 육자와. 그래서 이제 뼈 골격 이런 것들이 힘차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넓적다리 비자, 해골 루자, 몸체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왼쪽에 뼈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혀설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입 밖으로 내민 혀의 모양이다. 이런 데서 본뜨면 상형, 모양을 본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가진 천, 또 내민다는 뜻을 가진 이런 천. 이게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이제 간이라고 하는 거,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입에서 이렇게 좀 내밀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또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집사, 이 집사 있다고 그랬지 아까? 펼서도 이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객산 여관이라고 썼어요. 여관 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글자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를 보시면 이 입구자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모양을 본뜬 글자죠.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 밑에서 두 줄 올라가면 합할 합자죠. 입구자 위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합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안일부자죠. 안일부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렇게 되면 만미자. 그러니까 이 미는 그냥 별뜻 없이 음이고 여기 입이니까 맛이죠. 요거는 이 부자가 뭡니까?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 글자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울곡자거든요. 이게 울곡자. 근데 이거는 원래 개 두 마리가 입 벌리고 운다는 뜻이에요. 입이 있죠. 입구자가. 그러니까 이제 요 운다는 건 사람이 우는 것보다는 동물의 개의 울음이고 귀자를 보면 넘겨보세요. 귀자. 이제 이것도 청각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둘째 줄에 줄길탐 귀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스러울 성. 이거는 10조 귀가 좀 밝아야 되겠고요. 입으로도 이제 말하겠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임금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되려면 귀를 잘 듣고 말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귀밝을 총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막 쓰는데 이거에 이제 반대가 뭐예요? 눈밝을 명자예요. 총명하다. 눈밝을 명. 귀밝을 총자에 눈밝을 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우리 몸에 있는 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코인데 이것은 이제 콧대란 뜻도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발족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레그 이렇게 나오는 이제 발 밑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뛸 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발족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돼요. 붓으로 쓸 때. 여기 붓수죠. 뛸 도 발꿈치 종 이렇게 종이죠. 이런 글자를 쓴다는 거죠. 장인 공자는 원래 이게 하늘과 땅에 맞닿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땅을 다지는 도구란 뜻이에요. 땅을 다지는 도구. 여기 이제 이 글자거든요. 땅을 다지는 이렇게 도구 있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당무자도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땅을 다지는 도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그 영혼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좀 더 해박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몸신자가 이제 37쪽에 나오는데 이 몸신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곱추 루자나 몸체자나 발가벗을 낫자나 다 이게 몸신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7쪽에 셋째 줄 나와요. 말씀 원자는 손잡이가 있는 도구의 뜻을 가지는 신과 맹세하는 문서라는 뜻을 가진 구가 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첨할 유, 꽤, 개, 부고, 부고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툴 성, 빌, 주 이런 게 전부 다 말씀 문자가 들어가요. 말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견은 보일견자라고 그랬죠. 보일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다라고 할 때는 보는 사람을 보는 거고 보이는 것은 이제 당하는 거죠. 견자를 쓴다는 거죠. 근데 멀리서 그 바라보면 망이고 뚫어지게 바라보면 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진 뼈 알리죠. 그 밑에 부서진 뼈 알. 부서진 뼈.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몰자 같은 경우도 이 부서진 뼈 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태할 태자도 마찬가지고. 따라 죽을 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여기서 써보세요. 순장이란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 죽는 장례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숨거둘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염할 염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다 부서진 뼈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동물과 관련 있는 부스를 보면 닭유자가 나오죠. 닭유자 38페이지입니다. 닭유자 이게 이제 닭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술을 담는 그릇 술항아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항아리 이런 모습을 이게 여기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뜬 형성자다. 상형자다. 모양을 본뜨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술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 숫자를 붙여서 술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게 술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슴록 있죠. 사슴이 수컷이 가지고 있는 뿔, 머리 4개의 발 등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슴록자예요. 뭐 큰 사슴 및 고을려, 노르장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벌레충자입니다. 그 밑에가 벌레충. 벌레를 총칭하는 벌레충의 속자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지렁이 구, 이거 벌레죠. 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머리 같은데 이렇게 나는 그 뭡니까? 그런 기생충 같이 생긴 그런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 모기, 문, 뱀사, 꿀밀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 벌도 일종의 벌레의 종류잖아요. 꿀밀, 뱀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양이라고 이제 옆에 나오죠. 이 양은 이제 뿔이 나 있는 그런 양의 머리를 가지고 이 만든 글자가 양이죠. 양.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의 머리를 이제 보통 그 신주를 모신 책상에 놓았다는 거예요. 양자가 이런 그 희생양, 우리도 이제 희생양이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양뿔로 만든 장식품을 머리에 쓰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울 미자가 여기 쓰지 않습니까? 아름다울 미 여기 썼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그 양이 있잖아요. 양. 그렇죠? 양. 그래서 그 양뿔로 만든 장식품 머리에 쓴다는 거예요. 이제 미하고 연결되고
큰 대자는 성년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기른다라는 것은 양인데 양 아래 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른다는 게. 기를 양자 있잖아요. 기를 양자. 양 아래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죠. 착하다. 착하다도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양이라는 그런 글자하고 이 말씀 원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스러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들을 쭉 여러분이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그 39쪽을 좀 볼까요? 39쪽에 밑에서 4줄 위로 올라가면 이 숫자죠, 숫자. 수는 손에 양을 들어 맛이 좋은 음식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 음식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나중에 수치, 부끄러움의 뜻을 가지게 되었으나 가차에 불과한 글자를 빌려왔다는 거죠. 양과 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선은 더욱 맛이 좋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 선은 신선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새끼양 고자거든요. 고. 새끼양을 가리키는데 고 문자에서는 양을 불에 올려놓고 굽는 것을 나타내어 새끼양을 구운 것으로 현재 이제 일부 지방에 이제 통돼지구이 이런 것을 종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고요. 이 군자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무리 군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 군 나오죠. 이 글자에는 이제 본래 뜻은 양의 무리였어요. 양의 무리. 양의 무리였는데 이게 이제 널리 사람들의 무리를 나타내는 것까지 이제 그 발전하는 거죠. 군과 양을 이제 뜻 부분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맞자죠. 이 말의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맞자. 말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써서 이제 밑에 4번째 줄에 보면 달릴 치자가 있죠. 이렇게 쓰면 달릴 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말맞자에다가 이 주자가 있으면 머무를 주.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것이 나옵니다. 놀랄 경자도 있죠. 놀랄 경. 놀랄 경입니다. 놀랄 경.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이제 있죠. 놀랄 경. 이 놀랄 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위에 공손할 경자,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의 요 경자가 있고요. 경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맞자죠. 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말 같은 애가 막 고개를 90도를 숙여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그래서 이게 놀랄 경이 되는 거예요. 놀랄 경자가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좀 건너뛰고, 새 조자가 있죠, 새 조자. 새조. 그래서 이제, 꼬리가 긴 새를 이제 조라고 한다고, 꼬리가 짧은 새를 새추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둘기 구자 있죠. 원래 이게 9구자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비둘기 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컷봉. 수컷봉. 우리 봉황할 때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봉황새 할 때. 이게 수컷이고요. 황이 암컷이에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래서 이제 솔개연, 원앙항, 기러기용 뭐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식물과 관련된 이제 부스를 좀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나무 목자는 이제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으면서 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형상 이런 것을 이제 본떠서 만든 글자라는 거예요. 나무 목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근본 본 있죠? 책상 괴, 오얏나무 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 빽빽할 삶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벼화자는 이제 나무는 나무인데 고개를 숙인 나무죠. 이렇게 이걸 보면 나무는 나무인데 고개 숙인 나무, 고개 숙인 나무예요.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는. 그래서 이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걸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곡물과 관련된 글자가 밑에 나오죠. 빼어날 수. 곡물 중에서도 빼어나다는 거죠.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과정과
이거 곡물을 의미하고 이제 한 대, 두 대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구실조 이렇게 쓰고요. 옮길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벼가 많으면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대나무 죽자는 이제 대나무가 높이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장대 간 세 번째 줄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우슬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에 이제 예쁠 요자인 거죠. 뭐 비녀, 개, 다팔답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쓰고 서로 상자를 썼죠. 이 상자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나무 족자를 또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 쌀 미자가 있죠. 그 42쪽을 보시면 쌀 미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희 공부할 땐 쌀 미자가 농부의 손이 이게 이제 팔자를 보면 88번 간다. 88이죠. 자, 이것이 아니고 이 쌀이라는 게 이제 이건 뭐냐면 그림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이 벼알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벼알들. 이런 것들이 막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막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형상화 시켜서 이 쌀 밑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이렇게 쓰면 가루 분자죠. 쌀가루 같은 거. 이렇게 그 이제 덮고 있는 거, 쌀을 덮고 있어요. 끝부분. 이게 조속이에요. 조속. 그다음에 죽 같은 경우는 재밌죠. 쌀은 쌀인데 화살 당기듯이 센 불에 약한 불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자고 이제 해 일자죠. 해 일자. 예. 근데 해 일자는 이렇게 붙이면 아침단이 되는 거죠. 아침단. 거기 위에서 한 5줄, 6줄 나오죠. 아침단. 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글자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달월은 이제 달이 약간 기운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게 이제 달월자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월자 같은 경우가 있는 글자들이 쭉 나오죠. 밑에 셋째 줄 위에 이슬류, 법붕, 나짐, 발글랑, 아침조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짐은 왕이 이야기를 할 때 짐은 곧 국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짐은 어쩌고 저쩌고. 옛날 말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흑토. 흑토는 이제 풀과 나무의 싹이 땅 속에서 이제 풀과 나무의 싹이 있는데 그런 싹들이 이제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뭐 땅지, 앉을좌, 고개파, 무들매, 구들견, 잣성, 누를 앞 이런 것들이 다 토를 붓으로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비우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눈설, 구름운, 우레레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저질점이라고 나왔죠. 저질점도 되고 적실점도 돼. 적실점. 무지개 예, 서리상, 안개무, 이슬로 이렇게 이제 글자들이 이제 우를 붓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3페이지에서 그 우자가 있는 건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자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를 붓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슬로. 특히 이제 이슬로는 드러넬로라고 써보세요. 드러넬로로 씁니다. 이슬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산자죠. 산의 모양. 아까 이렇게 산의 모양이 이제 매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산을 붓으로 하는 게 쭉 나오죠. 밑에. 봉우리잠, 섬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바위암,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실, 멱자. 이게 이제 원래 실사자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쓰면 실사자잖아요. 이게 하나로 쓰이면 이제 그 가는 실멱이라는 거. 가는 실멱. 그래서 가는 실을 감은 실찰의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을개 실이니까 있겠죠. 별이
그물의 이제 중심축이죠. 드릴, 납, 뭐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점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요란하게 치는 번개의 모습을 본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여러 갈래로 쪼개진 빛이 번떡이는 모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밭점자죠. 그래서 쭉 글자들 나와요. 사흘죽, 말미암을 유, 그림화, 지경개, 일항무, 다슬약, 다를이, 당할땅, 경기기, 겹칠첩, 갈마들, 번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의 거자가 나오죠. 술의 거. 이게 술의 거라고 이렇게 쓴 거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어떨 땐 차라고 읽기도 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차를 덮고 다니죠.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 군자가 되는 건 비로소. 준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붙어서 언이 되고 뭐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글자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 찾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번 한자의 종류로 해서 그 부분은 한강을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